네, 투자의 경험 나누면 배가 됩니다. 이건 좀 약간 너무 올드하지 않았나요? 네, 지금 화면 보니까 약간 옛날 스타일. 네, 드립니다. 네, 참 제스처가 너무 그 90년대 풍이다. 아유, 우리 참 올드하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좀 저희도 좀 바뀌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화면 보고 나니까 조금 올드하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예를 들면 뭐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라든지 아니면 뭐 투자 경험을 나누면 이렇게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좀 새로운 모습을 늘 보여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너무 기존의 어떤 문법에 좀 젖어 있는 게 아닌가 반성하게 됩니다. 자, 우리 기자분들 가운데도 기존의 문법을 거부하고 늘 새로움을 추구하는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선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인사도 이렇게 하잖아요. 네, 손 저는 되게 흔들잖아. 기존의 문법인데요. 아니야, 이건 좀 저 새로워요. 4년 동안 이러고, 4년이 아니야. 5년 동안 이러고 있는데. 얼마나 새롭습니까? 본인의 시그니처 딱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죠. 네, 저희도 반성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카카오를 뽀개 주신다고요? 카카오를 뽀개 주신다고요? 뽀개는 것보다 네. 그 카카오 사건을 한번 이렇게 조금은 한 발 떨어져서 좀 긴 시계열로 한번 보고 아니면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한번 보고. 이 디테일하게 들어갑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카카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 상대적으로 일반 여론에 비해서는 좀 우호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요? 예, 예. 오늘 좀 많이 두드려 맞으시겠군요. 그럴 미리 수도 이렇게 있죠. 깔아놓고 이제 시작하신다는 건가?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카카오가 했던 다양한 혁신들 중에 네.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관련한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네. 들면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단 카카오 편들고 시작을 할게요. 네. 왜냐하면 뒤에는 네거티브하게 나올 거니까. 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어발식 확장이라고 해가지고 비판을 많이 받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분명히 사회적 갈등을 일으킨 건 맞는데 카카오가 골목 상권에서 뭐 꽃배달이나 헤어샵을 직접 한 건 아니잖아요. 중개한 거죠, 중개. 중개한 거죠. 연결. 예. 그러면은 이제 헤어샵 같은 데는 이제 헤어샵 하나하나가 다 예약 시스템을 다 갖추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도 이 예약 시스템, 저 예약 시스템을 이렇게 다 그 찾아다니기도 어렵고. 근데 그런 것들을 모았던 플랫폼을 만들거나 그런 거는 저는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것도 있긴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사실. 예. 근데 그 카카오 미용실 해요? 지금도? 그거 없앴죠. 끝냈죠? 네. 예. 근데 지금도 그 네이버 같은 데서 지도로 그다 됩니다. 미용실 이렇게 검색하면 뜨잖아요. 이 미용실에 그 밑에 예약 버튼이 또 있어. 그리고 이제 수수료를 좀 비싸게 받는다는 게 좀 문제라고 했었는데 네. 그때 수수료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처음 갈 때는 50%. 되게 세죠. 쎄네. 예, 그리고서 그 다음부터는 안 받습니다. 아니 근데 그거는 좀 그러니까 왜 그렇게 그리고 그게 왜 그런가 그러니까 왜 그런 체계를 했는지를 보니까 이게 건 바이 건으로 해서 되게 낮게 받을 수도 있는데 네. 그게 처음 갈 때는 이제 홍보 효과로 간 거고 네. 그 다음에 간 거는 당신이 잘해서 된 거니까 이제 안 받는다 뭐 이런 컨셉이었는데 그러니까 오늘 그 얘기를 하려 그런 건 아니니까 네. 그렇게 이제 생각보다 이게 우리가 이제 그때 문자 서비스 같은 경우는 없앤 것도 모바일 메신저잖아요. 네. 제가 그 당시에 그 SK 커뮤니케이션즈의 네이트라고 PC 메신저가 있었잖아요. 네이트온. 네이트온. 네. 그거 대박이었잖아요. 그거 잘 됐죠, 진짜. 근데 모바일 버전이 왜 안 나왔을까? 네이트온에 예. 그래 그럼 네이트온 친구들도 그대로 유지되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그쵸. 텐데. 예. 그때 그 네이트온을 운영했던 카카오 커뮤니케이션즈 사장님을 그때 만났었어요. 예. 저녁 먹다가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거. 예. 진짜로 왜 그런 거냐고. 예. 진짜로 문자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 문자 때문에 SK니까 예. SK에서 문자 서비스 이거 몇천억짜리인데 이게. 이걸 잡아먹는다고 네이트온이 나쁜 이러면서 안 했다는 거예요? 예. 아이고 그때 만약에 네이트온이 그거 했으면 뭘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잘하면 진짜 그때는 워낙 이제 네이트온이 파괴력이 컸었고 그렇죠. 근데 그 사장님 얘기가 그렇게 했다면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없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해관계가 복잡한 대기업에서는 그런 파괴를 할 수가 없다. 이 수천억짜리 이익이 여기 눈앞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현안은 사실 그런 쪽에 스타트업에서 나오는 게 맞다. 이거는 자기네가 선택을 잘못했다라고 조차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변화에 대한 얘기는 조금 뭐 시간이 있다면 저 뒤에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 김범수 의장의 그 구속이 된 상황인데 여기에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세 조종에 해당이 되느냐. 또 하나는 김범수 의장이 시세 조종에 대해서 인지하고 지시하였느냐.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사실 저는 아까 전에 그 밑밥을 깔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카카오가 비판받을 여지도 있지만 거기서 또 혁신의 영역도 있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시세 조정은 넘지 말았어야 되는 선을 넘어버렸던 것 같아요. 일단 자본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한테 피해를 주는 불법 행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 이것만은 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지언정 이 선은 넘지 말았어야 되는데라고 싶었던 선이 이 시세 조정 관련한 건이었어요. 아, 그래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네. 그냥 사건을 그냥 쭉 시계열대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그때 이제 플랫폼의 지배적 지위와 관련한 문어발식 확장에 대한 비판을 받으면서 이제 거기에 막 경영진들 먹튀 뭐 이런 것도 엄청 비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서 2020년 이후에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터져 나오다가 네. 2022년 초에 카카오가 새로운 10년의 비전을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비욘드 코리아, 비욘드 모바일. 그래서 한국 내수 시장에서만 그렇게 이제 그 소상공인들에서 플랫폼 수수료 받아먹고 이런 거 말고 우리는 좀 해외 진출을 하겠다 그러면서 몇 년도예요? 2022년에 2022년. 예. 그래서 2022년에 20% 수준이던 해외 매출 비중을 2025년까지 30%까지 높이는 그런 비전을 선언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카카오에 있는 수많은 계열사들 가운데 그럼 우리가 해외 진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이제 하나하나 따져본 거죠. 근데 마땅히 없어요. 그 피코마. 피코마 정도. 네. 그래갖고 엔터 정도가 네. 해외 진출이 콘텐츠 사업 정도가 해외 진출이 가능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이제 엔터와 그 피코마, 그러니까 콘텐츠 분야가 이제 해외 진출을 하려고 이런저런 시도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23년 초에 카카오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PIF하고 싱가포르 투자자 GIC한테 1조 2천억 원의 투자를 받았어요. 엄청나게 큰 돈을 투자를 받은 거죠. 그리고서 타겟을 했던 게 그 SM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거기 이제 K-팝 그룹 기업인데 거기에 나머지 기업들은 별로 이제 매각의 의지가 좀 없었고 SM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이순말 총괄 PD가 자기 대주주 지분을 계속적으로 팔려고 했었어요. 네네네. 그래갖고 뭐 CJ에다가 판다, 뭐 어디다 판다 그래갖고 계속 다녔었는데 그러다가 그 엔터 회사의 전황들이 갑자기 확 달라진 게 된 게 그러니까 이순만 총괄 PD는 지분을 팔려고 했었던 거고 그러고 있는데 거기에 경영진들과 이순만 총괄 PD의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순만 총괄 PD가 거기 속된 말로 빨대를 꽂아가지고 자기가 라이크 뭐 기획인가 뭐. 예, 그걸로 계속 돈을 뽑고 있어가지고 네. 경영진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저항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거기에 이제 그 어떤 사모펀드들이 붙어가지고 같이 하고 있는 행동주의 펀드가 같이 붙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그러니까 인수를 하는 과정이 이순만 총괄 PD의 지분을 산 게 아니라 이쪽 경영진들을 통해서 삼자배정 유상증자를 받게 됩니다. 카카오가요? 예. 주식을 새로 발행을 해서 그 주식을 카카오가 사는 방식으로 SM 엔터테인먼트에 진입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9%의 지분을 확보하게 된 거고. 네. 그러고서 사실은 뭐 차근차근 늘려갈 생각이었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그 당시에 또 계열사 늘린다고 이제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카카오에서는 좀 그런 방식으로 좀 접근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이순만 총괄 PD가 갑자기 이제 열이 받아가지고 야 됐어, 야 나 하이브에다 갖다 팔까 그 방시혁 의장한테 가서 야 내가 내 주식 다 팔 테니까 SM 니네 가져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방시혁 하이브 쪽에서 요게 뭐 그러면은 이게 하이브라는 회사와 SM이라는 회사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하이브는 미국 쪽의 포트폴리오가 괜찮아요. SM은 중국 쪽의 포트폴리오가 괜찮아요. 아시아 쪽에 세죠. 예, 그래서 요거를 잘 엮으면 괜찮겠다 싶은 게, 그러니까 원래 하이브랑 SM도 그런 얘기가 있긴 있었습니다. 이수만 총괄 PD하고. 근데 거기서 이수만 총괄 PD가 뭐 자리 보전과 관련한 부분들, 뭐 급여와 관련한 부분들 굉장히 좀 까다로운 조건들을 많이 제시를 했었고. 하이브도 안 하고 있으려 그러다 이수만 총괄 PD가 하라 그러니까 그럼 오케이 그래갖고 하이브가 이제 그때 공개 매수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14% 플러스 여기 이제 공개 매수를 시작하게 된 건데 이 공개 매수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날짜는 이틀의 문제가 있어요. 두 날을 이게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은 네. 그러니까 요 날하고 여기 16일, 이게 2월 16일입니다. 요게 2월 16일이고 그 요게 2월 28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2월 28일인데 왜 이 날짜가 중요하냐면은 공개 매수 마지막 날짜가 3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3월 1일이 공개 매수 마감일이니까 그 3월 1일은 쉬는 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 날이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그러니까 요 날 종가가 얼마가 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였고 네. 거기에 기준점이 되는 게 이 빨간 선에 있는 이 12만 원입니다. 아. 근데 보세요. 요 날이라 그랬잖아요. 요 날. 네. 여기가 꼬리 달고 양봉이죠. 네. 꼬리 달고 양봉이라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린 거예요.
양봉이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여기도 시초가 대비해서 내려왔다가 이거 끌어올려서 종가 마감을 보면 종가가 12만 고가 12만 8천 원, 종가 12만 7천 원, 저가가 11만 8,700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11만 8,700원까지 내려갔던 거를 어떻게든 12만 원 위로 끌어올려서 마무리를 했던 이게 주가 차트예요. 그러면서 하이브의 공개 매수는 12만 원이 넘어가면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개 매수에 응한 주식은 0.98%. 이것도 갤럭시 SM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갤럭시 SM은 효성이랑 같이 하고 있는 회사인데 네. 이게 사실 뭐 원래 그 효성 계열사인데 이수만 총괄 PD하고 이제 합작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사실상 그냥 이수만 PD와 친근한 회사라 그 회사 주식 그냥 준 거에 불과했어요. 네. 그러고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하이브 공개 매수가 실패하니까 카카오가 바로 그 다음에 15만 원에 공개 매수를 합니다. 누가요? 카카오가. 어. 그래가지고 나머지 주식을 카카오가 20%, 카카오 엔터가 19%를 확보해서 최대 주주가 됐어요. 어. 그리고 하이브는 심지어 그 카카오 공개 매수할 때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으니까 공개 매수에다 그냥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못 팔아가지고 지금 12.5% 보유한 3대 주주가 하이브예요. 네. 요게 이런 구조가 있었던 거고. 예. 그럼 2월 28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때 그 거기 쟁여놨던 돈이 한 2,400억 정도가 되는데 16일 날 어느 정도를 썼고 그 다음에 28일 날 1,300억을 쐈어요. 네. 거기서 이제 사게 됐는데 거기서 그 나왔던 얘기들이 그 NH증권 계좌하고 미래에셋증권 계좌로 1,300억 들어온 게 근데 이것도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시세 조정을 할 때는 최소한 계좌를 분산을 합니다. 그리고 그 최소한 자기네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돌려요. 근데 판교 지점이면 자기네 회사 있는 바로 가까운 지점이잖아요. 너무 그리고 그 지점의 종가에다 그렇게 주식을 하루에 1,400억 원, 1,300억 원어치 주식을 사면 당연히 의심을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이걸 보면서 이거 딱 발생한 이때 그때 말씀드렸던 게 이게 사람을 때리려면 어디 으슥한 데 가서 때려야지. 경찰서 앞에서 아니 경찰서 안에서 예. 이렇게 때리면 경찰이 어떻게 안 잡습니까 그걸. 안 잡기도 민망하지. 안 맞잡기도 민망하잖아요. 예. 그래갖고 그걸 이제 조사를 해달라고 했던 건데 여기서 몇 가지 포인트는 있어요. 예. 여기서 이제 그 용어들 조금 아시면 좋을 것 같은 게 공개 매수 기간에 예. 남이 공개 매수하고 있는데 그때 주식을 사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에요. 뭐 그렇겠죠. 이거는 예. 그 영매수라 그래가지고 예. 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남이 공개 매수하고 있을 때 영매수를 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네. 지분 방어를 위해서. 네. 뭐 예를 들면 가장 가까운 사례로는 그 한국 타이어에 대해서 MBK가 한번 공개 매수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조양래 회장이 주식을 샀었습니다. 그리고 MBK 쪽에서 금감원에도 요청을 했어요. 네. 이거 조정행위 아니냐. 근데 그게 이제 아무 일 없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역공개 매수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공개 매수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여기가 12만 원 제시했으면은 차라리 카카오가 야 12만 원 말고 12만 원 받고 14만 원 이렇게 역공개 매수 걸 수 있어요. 그러면은 주주들이 12만 원을 팔까 14만 원을 팔까 판단은 되게 당연하죠. 네. 14만 원에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카카오의 배재현 대표를 비롯해서 주장하고 있는 거는 그 기간에 주식을 산 거는 우리는 지분을 매입하기 위해 그런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역매수에 해당이 된다. 시세 조정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는 산 거다. 예. 예. 그럼 그 주장이 틀렸다는 거를 검찰이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검찰에서 지금 주장할 거, 검찰이 뭐 수사 내용을 다 얘기하진 않으니까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은 뭐가 있냐면은 28일, 아까 제가 28일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28일 장이 9시에 열리니까 8시 반에 투자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네. 김범수 창업자가 같이 참여하는 투자심의위원회가 열리고 1,300억 원에 대한 투자에 대한 논의를 했어요. 네. 근데 저는 이거 자체가 너무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 네네네. 1,300억. 네. 마지막 날 하루에 1,300억에 그냥 매수를 때려버리면은 이거는 자기의 목적이 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봐도 시세 조정이잖아요. 아.
금액 자체가 너무 크다. 그것도 마지막 날. 공개 매수 마지막 날. 예. 예. 그리고 이거는 진짜 선수들은 다 아는데 음. 그거 안 걸리게 시세 조정에 해당하지 않게 매수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은 원래 그렇게 합니다. 아, 근데 그렇게도 안 했다 이거죠? 예, 그러면은 이거를 시간 분할 매수가 있고 물량 분할 매수가 있고 다 그래요. 예. 그러면 하루 거래량의 몇 %에 해당하는 물량을 쫙 깔아서 사는 그런 방식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시세 조정에 해당하지 않게끔 매수하는 방식들이. 근데 마지막 날 하루에 1,300억 원어치를 투자하기 위해서 당일날 오전에 투자심의위원회를 연다. 이거 자체가 저는 너무나 아마추어적이었다고 생각해요. 투자심의위원회는 카카오 내에서 예, 아 이거 이제 1,300억 저 살까 말까를 그날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게 이제 김범수 의장이 같이 있었던. 아 이건 뭐 너무 사실 막 조사해서 뭐 범죄 행위를 밝히는 이럴 필요도 별로 없는 그냥 너무 근데 뭐 물론 형사 벌이니까 예. 더 그걸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예.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저희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형사처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저희는 이제 자본시장에서 그렇게 하는 건 좀, 야 이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뭐 이런 네. 거니까. 그리고서 그 이후에 단체 카톡방에서 김기용 재무그룹장이 오늘 공개 매수 꼭 저지해 주세요. 그러니까 단톡방에서 그러니까 공개 매수를 저지하는 것은 시세 조정을 하는, 그러니까 시세 조정을 해서 가격을 올려버리는 공개 매수가 저지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차분하게 지분을 매입 잘해주세요, 뭐 이런 식의 얘기라든지 예. 뭐 그런 게 아니라 공개 매수를 저지해주세요라는 거는 시세 조정과 굉장히 연관이 좀 있잖아요. 예. 그럼 거기에 배재현 대표는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은 이거 단톡방입니다. 그 네. 투자심의위원회 단톡방. 위험해 보일 수 있지만 도와달라. 예. 뭐가 위험할 수 있습니까? 지분 매입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검찰에서는 이거는 불법성이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 방법이 많이 있잖아요. 봐요. 이거를 첫 번째 하다못해 이런 얘기는 저 텔레그램에서 했어야지. 카카오톡에서 하면 어떻게 해. 카카오톡은 다 남는데. 첫 번째 네. SM을 사고 싶었으면 예. 이수만 총괄 PD의 지분을 살 수 있었습니다. 예. 근데 물론 이수만 총괄 PD가 제시하는 조건들이 너무나 까다로웠기 뭐 그랬을 때문에 수 있겠죠. 뭐 예. 그래서 다른 방식을 우회할 수 있었다고 칠게요. 예. 그게 한 번 있었고 예. 또 하나는 이 기간 동안 공개 매수 기간 동안 예. 말 그대로 역매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공개적으로. 둘 다겠죠. 예. 공개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진짜 지분 확보를 목적으로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세 조정에 해당하지 않는 네. 대량 매수 방법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크게 거래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 거래소 전화 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거래하시면은 문제될 수 있으니까 아 그래요. 예. 기관들은 그런 전화 많이 받아요. 펀드 매니저들 뭐 그런 식으로 거래하지 말라고. 그래서 뭐 시간 분할, 뭐 물량 분할 이런 거 해가지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그냥 지분 확보를 하면 되잖아요. 시세 조정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12만 원을 타겟을 해서 올려갖고 쟤네 공개 매수를 무산시켜야 되겠다고 할 필요 없이. 아니면 또 하나의 방법은 역공개 매수할 수 있었어요. 네네네. 역공개 매수해가지고 뭐 14만 원, 15만 원. 원래 어차피 15만 원에 공개 매수 했잖아요. 15만 원까지 굳이 할 필요는 뭐 있었을까? 10한 3만 원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될 수 있으니까. 에스컬레이트 될 수 있으니까. 아 또 저쪽이랑 13만 원 받고 14만 원도, 14만 원 받고 15만 원도 이렇게 아예 갈 수도 그냥 있잖아요. 한 번에 싹 질러버렸다. 네, 뭐 그럴 수 있는 건데. 근데 거기서 공개 매수 들어갔을 때 역공개 매수를 실제로 공개적으로 했다면 그럼 되잖아요. 그냥 지분 확보로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거기서 시세 조정을 선택했느냐가 너무나 답답하다는 거예요. 아, 이 시나리오를 제가 한번 좀 너무나 윤리의식이 결여되고 준법성이 결여된 판단이었다고 봅니다. 예. 예, 지금 이제 보니까 사우디에서 돈 이제 얼마 받기로 했어. 투자 이제 오케이. 이제 요 SM 사무인데. 네. 그래서 이제 살려고 이렇게 쭉 하는데 아, 이승환 씨랑 얘기해 보니까 너무 좀 힘든 얘기를 많이 해서 아유 됐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네. 우리 여기 주식 사면 될 거 아니냐. 그 저 지금 현재 SM 저 경영진들 누구야? 아 얘네들이야. 오케이 얘네들이랑 얘기해서 그러면 제3자 주정 받고 그다음에 추가로 시장에서 좀 더 사면 뭐 몇 프로 되니까 이 정도 뭐 괜찮겠어. 뭐 이수만 씨 저만큼 갖고 있어도 이렇게 크게
어떤 전략적인 판단 없이 그냥 좀 나이브하게 간 거죠. 갔다가 이승환 씨가 완전 하이브 이쪽은 이제 이변수를 생각 못했던 것 같아. 그렇게까지는 몰랐었다고 저도 들었어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쪽이 갑자기 저렇게 나오니까 야, 안 되겠다, 큰일 났다. 사우디에서 또 전화 뭐 좀 그 SM이 어디로 간다는데요? 이거 맞아요?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급하게 이제 막 며칠 사이에 막 결정이 막 이제 불법인지 탈법인지도 그냥 막 생각 안 하고 막 하다가 급하게 했는데 사우디에서 나중에 또 전화 왔죠. 아, 이거 안 된 거야? 지금 끝난 거야 여기? 이제 이러니까 이제 15만 원 던져. 이래갖고 근데 15만 원대는 이제 공개 매수를 실패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분 확보를 해서 그러니까 그 전에는 원래 최대주주 지분을 확보할 생각을 좀 뒤로 가져갔었어요. 그러니까 9%를 일단 가져가고 이수만 총괄 PD 약간 좀 배제시키고 그 다음에 차분하게 늘려가는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었던 건데 갑자기 이게 급변해 버리니까 그냥 최대주주 지분을 확보해 버리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정프로님 시나리오도 이제 여기까지는 거의 잘 맞는데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이거 이렇게 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혼란스럽게 가다가 그 상황에서 제일 싸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불법적인.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역매수를 하든 역공개 매수를 하든 할 수 있는 카드들이 꽤 있는데 그 중에 야 한 2,400억 정도만 쓰면은 공개 매수 무산시키면서 지분 이만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선택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야 이게 준법성이 좀 있었으면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정상적인 방법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카카오는 지금 주가가 4만 원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한때 64조 우리나라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갔던 기록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제 안타까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사실 카카오의 동시상장 관련한 이슈는 뭐 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카카오 주가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을 때 그 모델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들은 다 열광했습니다. 이게 계열사들을 카카오 플랫폼에서 이제 키우고 브랜드를 키우고 돈도 대주고 해가지고 얘를 키워서 상장을 시키면 얘의 기업 가치가 이만큼이 되니까 그거를 SOTP라는 방식으로 해서 얘 얼마, 얘 얼마, 얘 얼마, 얘 얼마, 얘가 얼마기 때문에 카카오 주가는 이렇게 올라가도 돼. 그래가지고 그게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 보유지분 디스카운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저희 3프로에서도 그 얘기했다 욕 엄청 먹었었습니다. 뭐였죠 그때? 그러니까 이거 지분 가치 디스카운트 된다. 삼성물산 봐라. 삼성전자 가지고 있는 것만큼도 인정 안 되는데. 이 회사가 100억 한다고 이 전체가 300억짜리가 아닙니다. 이 얘기죠? 예. 그래가지고 그거 이렇게 되는 거는 문제가 있다. 동시상장되면은 주주간 이해상충 문제 생긴다. 주주간 이해상충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냐? 카카오페이하고 카카오뱅크가 같이 상장을 하게 되면은 맞아. 둘이 금융업을 하는 업인데 협업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분명히 생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잘 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쩌면 그게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성장통이고 카카오의 성장통이었다고 봐요. 맞아. 그때 그 카카오 주주들 우리 권순우 팀장 욕을 엄청 했잖아요. 네가 뭘 한다고 지금 카카오에 나불거리냐고 막 그래서 혼자 그때 너무 즐기시는 거 아니에요? 혼자 그때 정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그 영화 300여 본 그 이렇게 애들 엎어져 있는 데서 막 화살이 비처럼 쏟아져갖고 등딱지가 이렇게 거북이처럼 이렇게 되잖아요. 권순우 팀장님. 저는 그때 권 팀장님을 버렸죠. 권 팀장님 그렇게까지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러면서 저는 도망갔으나 권 팀장님 혼자 그때. 그러니까 저는 일종의 그게 약간 성장통이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나쁜 일을 하려고 그랬던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스타트업들이 이제 보통 성공을 할 때 벤처 캐피탈 시장이 굉장히 미약했기 때문에 거기서 대출 받아가지고 하기는 되게 힘든 상황이었고 뭐 그런 과정들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지금 어려움은 뭐냐면은 참 이게 쇄신이 쉽지 않아요. 카카오도 이거 내부적으로 굉장히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든 바뀌어 보려고 거의 한 2020년, 2021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첫 번째 쇄신을 위해서 대표이사로 취임했던 남궁훈 대표. 남궁훈 대표가 그 당시에 좀 쇄신하겠다. 그러면서 자기 월급도 안 받겠다. 최저임금 받겠다. 뭐 그리고 자기의 스톡 옵션을 설정되더라도 난 15만 원 아래로는 설정하지 않겠다. 무조건 주가 15만 원 이상 만든다. 그러고서 취임을 했어요. 그리고서 거기 데이터 센터 갑자기 불나가지고 이분이 사임을 하게 됩니다. 책임을 지고. 그리고서 물러나면서 스톡 옵션 그 전에 있던 거 행사해서 94억 원을 받아갑니다. 100억을?
그쵸, 거의 100억을 와. 받아갔죠. 최저임금 받겠다는 분이. 예.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게 꼬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 뭐 남궁훈 대표 이전에 대표했던 조수용 대표가 337억, 여민수 대표가 318억 이렇게 스톡옵션 받고 나갔고 그 다음에 쇄신하려고 오신 분이 최저임금 받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얼마 못 있어서 사고가 나서 물러나게 되는데 거기서 또 90몇 억을 가져가고. 그러니까 그 개인에 대해서 뭐라 비난을 할 수 있지만 그럼 참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 과거의 족쇄들이. 네.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그러면은 야 그럼 카카오의 페이에 있던 사람을 대표이사가 잘하는 것 같으니 카카오로 옮기자. 그때 카카오 페이에 있던 대표와 경영진들이 갑자기 상장하자마자 주식 팔고 다 넘어갔습니다. 그때 팔아갔던 돈이 거의 457억. 기관 투자자들 우리 사주 조합해서 직원들 아무도 주식 못 팔고 있는데 대표 경영진들은 퇴사를 하잖아요. 예. 퇴사를 하니까 그걸 다 행사해버리고 나왔고. 그리고서 이 과정에서 지금 쇄신을 주도하고 있는 축이 두 축이 있습니다. 예. 준법과 신뢰위원회라는 것은 외부 조직이고 예. 이게 그 아까 설명드렸던 그 쇄신위원회 여기는 내부 조직입니다. 네. 경영쇄신위원회. 근데 그 두 축에서 외부의 준법과 신뢰위원회 위원을 사내 여기에는 김소영 전 대법관을 모셔가지고 위원을 하고 있는데 사내위원이었던 김정우 총괄이라는 분이 굉장히 좀 세게 저기를 했었어요. 카카오는 뭐 골프 때문에 망한다, 막 이런 얘기 공개 속상에서 막 얘기하고 SNS에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강한 쇄신을 걸었는데 이분 사내정보 외부에 유출했다는 것 때문에 윤리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3월에 그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진짜 그 쇄신하려고 했던 그 사내위원이 윤리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6개월 만에 그 해고 통보를 받았고요. 좀 문제 있네. 그리고 그렇게 중구난방으로 계열사들끼리 경영을 하는 게 문제가 있다라 그래가지고 김범수 의장이 거기를 그러면 내가 이거 그립 잡고 진짜 계열사 간에 중구난방으로 하던 거 좀 잘해볼게요 해서 지난해 11월에 만든 게 경영과쇄신위원회입니다. 네네. 거길 통해서 뭘 좀 해보려고 했었어요. 그리고서 거기 카카오에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네. 저는 카카오에서 생긴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저런 그러니까 진짜 작아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플랫폼은 테크 기업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카카오는 어느 순간부터 테크 기업이 아니라 광고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거를 저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좀 눈여겨봤냐면 카카오 내부에 AI 조직이 없었어요. AI 조직이 없어요? 예, 없었어요. 아, 없었어요, 과거에? 예. 그러니까 아니 당연히 테크 기업들은 모든 테크 기업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AI라는 것을 카카오 브레인이라는 자회사가 하고 있었고 네. 카카오에다가 그런 거에서 그럼 AI 뭐 하는 거 없어요? 그랬더니 아 그거 자회사 거라 저희 잘 몰라요. 이게 아, 그래요? 좀 야 너무 나이브한 거 아닌가? 우리가 카카오한테 기대하는 거는 진짜 기술을 선도하고 서비스를 선도하는 그런 회사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카카오야말로 그거 하기 제일 최적화된 회사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데이터를 생성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와, 너무. 그래갖고 이런 부분들이 통합이 되면서 이게 다시 그 AI 카카오 브레인에 있던 AI 기능들을 다시 이제 본사로 이전을 시켰어요. 그래갖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쇄신을 하고 문어발식 확장 안 하고 해외 진출하고 AI 거의 강화하고 이런 것들이 김범수 공동의장을 중심으로 해서 경영쇄신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 과거를 정리를 좀 잘 못하고 있었던 거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다양한 문제들은 어느 정도 좀 성장통이었고 좀 개선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뭐 있을 수 있었는데 있죠. 예. 넘지 말았어야 되는 선을 넘긴 그 문제가 지금까지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아, 크고 작은 문제들이야 기업이 성장하면서 당연히 있을 수도 있고 그 있게 되면 그거 문제 생긴 거 도려내고 잘 이렇게 커 나가면 되는 건데 예. 지금 이거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이었다. 예. 주가 조작은 예. 시세 조정은 네. 그리고 카카오도 저도 이게 취재 많이 하잖아요. 그쪽 네, 분들한테. 네, 네. 그러면은 진짜 내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도 많고 이 공동상장 문제들 때문에 그러면 나 투자자들하고 거기도 투자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막 그런 고민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그 골목상권에 있는 분들하고 상생하기 위한 것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상생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도 해요. 그리고 이제 신규 서비스 관련해 가지고도 우리가 야 우리 AI 놓친 거 너무 치명적이다. 그래서 어떻게든 모아서 좀 해보려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그렇다고 이렇게 하루아침에 좀
딸린 게 엄청 많아요. 뭐 카카오 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건, 분식회계 건, 뭐 카카오 엔터의 공모전 관련한 거, 뭐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있는데, 네. 그리고 뭐 그런 부분들도 이제 하나하나 다 정리를 하려면 시간은 좀 필요해요. 그리고 또 이제 신규로 이제 테크들 그동안 잘 못했던 것들 정리하는 것도 좀 시간이 필요한데, 네. 결국은 이 건 때문에 공동의장이 구속이 되는 일까지 와버렸다. 야, 근데 이건 그냥 뭐 이제 주가를 지금 이제 보면서 왜냐면 이제 주가에 이제 관심들이 또 많으실 테니까 기업에 대한 관심도 물론 있으시겠습니다만 39,550원이잖아요. 그래서 야, 여기는 PER이 몇 배나 되나 한 많이 떨어졌나 봤더니 지금도 낮진 않은 것 같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인 거예요. 네. 카카오가 머물러 있는 기업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매출이나 영업이익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예. 1분기 매출액이 10억, 100억, 한 2조 정도 되고요. 매출이죠.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22% 성장했어요. 그래요. 예,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뭐 한 1,200억 정도, 그래서 92% 정도 성장했고, 이거 저런 거 있습니다. SM 인수 효과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긴 있어요. 아, 네네. 근데 이런 성장, 그러니까 따박따박 잘 버는 회사예요. 플랫폼 부분의 광고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이렇게 안정적으로 잘 벌어요. 근데 우리가 카카오한테 기대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여전히 PER이 좀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는 거는 투자자들이 카카오한테 바라는 거는 지금 이렇게 자잘하게 여기 가서 얼마, 여기 가서 얼마, 뭐 여기서 수수료 그렇지. 얼마 띄고 이런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뭐 헬스케어라든지 예. AI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는 부분들이 좀 있긴 있는데 음. 이것들을 좀 이렇게 드라이브를 세게 걸고 나갈 수 있는 그 과정에서 과거의 발목이 많이 잡혀 있다. 네네네. 라는 겁니다. 자, 카카오 이야기 요 정도 하고 오늘 이제 마무리하고요. 근데 카카오는 참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 아직 이제 뭐 그런 거 얘기할 만한 상황은 지금은 아니겠군요. 회사 전체가 지금 분위기가 썩 좋지 않아서. 아니요, 있는데 네. 그거를 이제 정신화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가야죠, 이제. 원래 사실 그런 부분들이 외부에선 준법과신뢰위원회, 내부에선 경영쇄신위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진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건데 거기에 또 제일 크게 이끌어야 되는 김범수 의장도 이번에 그 네. 과거에 넘지 말았어야 할 선을 넘은 것 때문에 구속 기소가 돼버린 거죠. 네네네. 자, 그러면 카카오 이야기는 요 정도로 오늘 마무리하고요. 이 기업들 이야기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내다 보니까 진짜 할 얘기가 많은, 그러니까 기업마다 할 얘기가 진짜 많네요. 그렇죠? 진짜 사연 없는 기업 없습니다. 아, 그래요. 와, 이 카카오. 어디 뭐 궁금한 기업도 있으십니까? 네, 여러분이 남겨주시면 네, 우리 또 권 팀장님이 잘 취재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간도 참 아주 좋은 시간인 것 같네요. 권 팀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